한국을 향한 일본의 외교 결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일 영국 코넬에서 한국과 일본이 약식 회담을 갖기로 외교 당국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데 일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는 일정을 마친 후 일본 언론과 만나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 회담을 열 수 없다.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즉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는 한국의 잘못이고 한국이 먼저 양보안을 내놔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양국의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고 일본의 지나친 외교 결례를 상상도 못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한 초강경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선언했다며 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동해영토 수호 훈련은 우리의 영토, 국민, 재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군과 해경은 지난 1986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눠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왔고 훈련에는 해군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 공군의 F-15K 전투기, 해경의 경비함 등이 참가해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훈련에는 해군 및 해경 함정 7에서 8척과 공군 전투기 등 항공기 4에서 5대가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일본이 크게 당황하기도 했죠. 동해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일본은 한국이 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우리 정부와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회담 취소 사유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거론하기도 했을 만큼 말이죠.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외교 전략에 전혀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독도를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며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지만 이번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관한 내용에서는 일방적으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을 적국으로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진행할 때 일본의 외교적 공간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는 더 이상 일본에게 줄 공간이 없다고 말하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해경에서는 훈련에서 일본에서 독도에 상륙하려는 선박의 침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고 노골적으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즉 한국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명분상으로는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었지만 이제는 일본을 타겟으로 한 훈련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에 대해 일본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제대로 작심했다며 한국의 강경한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고 양국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독도 훈련에 관해 적국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먼저 사용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도 훈련은 명백히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삼는 것이며 신뢰 관계를 해칠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본인들이 독도 훈련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적으로 지목되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현재 일본 열도는 공포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일본 반응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선언했는데 왜 다들 당황하고 있는 거지?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바다. 미국과 주변국의 개입 없이 한국과 1대1 전쟁을 원한다. 먼 과거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두 국가가 주변국에게 간섭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고 전쟁을 한 적도 있다. 현대에 와서 안 될 게 뭐가 있겠나. 일본을 무시하는 한국을 박살내버리자. 한국과 전쟁을 하자는 놈들이 이렇게 많다니 제정신인 줄 모르겠다. 우리가 대체 한국을 뭘로 이길 수 있는 건데? 일본의 핵폭탄이라도 있는 거냐? 한국의 미사일의 위력과 보유량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
현재의 방공망으로는 절대 당해낼 수 없다. 제발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미사일 협정을 다시 맺고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을 이기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한국의 태도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이라도 군사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말이다. 정부는 지금보다 군사력을 2배 이상 증강해라. 한국에 조금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친 듯이 증강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한국은 똑똑하다는 거다. 전 국민이 기근에 시달리던 쓰레기 국가가 지금은 G7 정상회의에서 선진국들의 주목을 받는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은 특출나게 똑똑하다. 나는 아베가 10년 동안 총리로 집권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일본이 다시 다른 국가를 침략할 수 있는 포석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는 다시 한국을 침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한국에 의해 패망하고 말 것이다. 한국과 전쟁은 내 놈들이나 해라. 어차피 미국이 있는 이상 전쟁은 못하겠지만 한국과 조금의 무력 충돌이라도 발생했다는 뉴스가 뜬다면 그 즉시 한국으로 떠날 것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본을 안 떠나고 배길 수가 있나? 지금 가장 확실한 답안지는 한국에 사과하는 것이다. 한국과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걱정이 된다. 지금 한국의 모습은 예전의 한국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이미 인내심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이 북한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 두렵기까지 한다. 만약 한국이 가진 군사력으로 북한처럼 도발한다면 우리도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맞받아치지 말고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자. 놀랄 거 없다. 한국이 숨겨놓은 본성을 드러냈을 뿐이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반일을 강조한 국가이고 그들이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 우리는 한국을 이길 수 있다. 한국과 전쟁을 하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하겠지만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일본의 사명이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혐한을 이용하는 것은 역겹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스가는 아베 이상으로 한국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관리하고 있다. 왜 스가는 올림픽 기간 때 한국을 화나게 만들었을까?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한국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여론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직 하나, 한국이다. 한국이 군사적 도발을 할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선언하고 군사 행동을 하는 미친 짓을 해도 다른 선진국들이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거다. 한국은 위상이 너무나 올라갔다. 평소였으면 걱정도 안 했을 테지만 G7에서 한국을 대하는 다른 국가의 모습은 걱정이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독도 방어 훈련을 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모든 세력에 대한 방어 훈련이라고 명시했었다. 그런데 일본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는 것은 훈련의 대상이 일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방식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것이다. 제발 더 이상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길 바란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